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와 화제에서는 청주 상당 선거구 후보들 모시고 릴레이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이 거의 막바지에 다 달았습니다. 예.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좀 소회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네. 소회를 말씀드리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죄송스럽다, 안타깝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책임감이라는 것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뭐 안보, 정치 분야, 외교 분야가 다 엉망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힘들어하시면서 좀 잘해달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 인해서 경제는 붕괴되고 법치도 무너지고 공정과 정의도 사라진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뭐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정도까지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래서 정말 잘해줘야 한다. 이런 강한 요구를 하시는 데에서는 책임감을 느끼고요. 네.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 오만에 따른 국정 운영을 우리 당에서 제대로 견제하고 대응을 했느냐, 그리고 선거를 제대로 준비했느냐는 측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선거 운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으로서 어떤 시민들께 저라는 상품을 알리고 얼굴 좀 알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책을 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뭐 책임감과 죄송스러움 또 안타까움까지도 느끼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동안 뭐 이제 토론회나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른 후보와 좀 차별되는 우리 후보님만의 강점을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상당구 미원면 원룡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상당구에 앞으로 뼈를 묻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이건 이제 지역적인 걸 떠나서 과거의 경력과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 그리고 현재 경제적인 분야, 사회적인 어떤 부패 분야를 보면 제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제가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 특권과 반칙, 그리고 국정 실패, 잘못된 경제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추궁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잘 아시다시피 검사를 25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찾아내고 남의 책임을 묻는데 상당히 경험적으로 자산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현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서 제 능력이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입법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률가이면서 실제 또 법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소년법도 개정을 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직접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호 처분을 다양화하고 축법 소년의 연령을 인하하거나 그리고 그 우리나라 지금 전자발찌 성폭력범 전자발찌 도입을 최초로 그때 추진했을 때 실무자였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는 잘할 수 있는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예, 예.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공약을 꼽아보자면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당구는 원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도심도 선길로 대표되는 그 지역 일대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개발되지는 내지는 낙후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남부 5개면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낙후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은 우선 성안길과 육거리 전통시장을 살려야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방식대로 일부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청주 시민이 찾고 싶고 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명품 거리, 명품 관광 쇼핑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역사 자원을 복원하거나 정비해서 문화, 역사, 관광, 예술이 결합된 특구를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역별로 문화거리, 역사거리, 예술거리,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놀이공간, 그리고 복합적인 문화시설들을 유치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놀거리를 우선 제공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우리 쇼핑이라든지 음식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는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농촌 지역에는 우선은 대청댐의 규제 문제, 남일면의 규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청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도록 해서 거기 유람선도 운행을 하고 둘레길도 조성을 하고 해서 아주 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원면을 중심으로 한 옥화 구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미동산 수목원을 중심으로 해서 걷고 싶은 백리길, 뭐 힐링 백리길, 그래서 관광, 자연 관광 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동남 망서지구는 아파트만 덩그러니 섰지 지금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편의시설,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전시관도 만들고 문화시설도 갖추고 스포츠 운동시설도 갖추고 그러면서 정지여건도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민들이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무심천 원류 지역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거나 생태 공원을 조성해서 휴식 공간도 만들고 운동시설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또 산책로들을 만들어서 어떤 극우 동남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 도민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예. 직접 찾아가야 되는 예.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예. 이런 방안들을 많이 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아마 좀 상당히 제한적인 선거 운동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앞에서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선거 고민들의 목소리 중에서 좀 가장 좀 가슴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못 네. 살겠다는 거죠. 내일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나 영세 상공인들이 전부 가게를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파산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고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뭐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항상 정치를 똑바로 해라. 정치에 대한 원망과 어떤 기대를 한 목소리로 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한 2시간 줄을 서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네, 초반에는 좀 줄이 길었죠. 네,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나라냐, 어떻게 국정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끝에는 항상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만 내면 똑같아진다. 초심을 잃지 말고 똑바로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분들의 시민들의 말씀 속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네. 그리고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절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출마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부르짖었고 그래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데 꼭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했고요.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초심을 잃지 않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그런 정치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뭐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경제적인 여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가 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지금 이 국면을 좀 어떻게 타파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어요. 우선은 법치가 바로 서야 되겠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경제 정책들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럴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계속 독주하고 있습니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15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미래통합당과 저에게 좀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래야만 현 정부를 견제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 오만과 독선에 빠진 것도 경고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상당 선거 구민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상당구 주민 여러분,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현명하게 행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와 성장과 복지와 행복이 보장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국민들의 어떤 현 정국을 바라보는 안목을 믿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저 윤갑근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현 정부의 무능과 독선과 아집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상당구를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래통합당 상당선거구 윤갑근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모든 후보들은 지금 해는 지는데 갈 길을 먼 일모동원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선거의 바로미터라는 충북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야, 양당, 정당들의 대표 주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면전을 벌였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하루를 신규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정치와 화합의 정치를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킬 적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청주 상당의 정정순 후보와 서원 이장석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괴산에서 곽상원 후보와의 합동 유세에 이어 충주에서는 김경욱 후보의 지역 연고를 직설 화법으로 호소했습니다. 충주가 고향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김경욱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충주의 정치력과 미래를 담보하는 마중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산동, 성남동에서 자란 이인영이 목행동에서 나고 자란 김경욱을 응원합니다. 오후에는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이 제천을 찾았습니다. 본인 선거를 제쳐두고 초박빙 제천을 방문해 이우삼 후보의 선거를 도운 겁니다. 제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우삼 의원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오차범위 내에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충북을 찾아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현 시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통합당을 국회 다수당으로 만들어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8일 만에 다시 충북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제천 중앙시장을 찾아 엄태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뒤 충주로 이동해 이종배 후보를 지원 유세했습니다. 지난 3년의 문재인 정권을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불안에 빠뜨린 무능한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점심 무렵엔 청주권 합동 유세에 동참해 힘을 보탰습니다. 청주 성안길에는 청주 지역 통합당 후보 4명과 지지자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화두는 역시 민생경제 회복과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탈원전, 조국 등 논란을 일일이 비판하며 통합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서 통합당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은 지금의 이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후보들도 통합당을 선택하는 것만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 막판 정권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힘이라도 달라는 통합당의 호소가 충북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뉴스 매거진 7 오늘은 청주 상당 선거구 후보들 모시고 릴레이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의당 김종대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말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발빠르게 아마 또 선거 운동을 하셨을 텐데요. 네. 그동안에 어떤 기간, 어떤 시간이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역시 100석이 넘게 확보한 그 두 당이 이제 남은 의석 몇 석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참으로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정말 험난한 선거였고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그 기득권을 뚫고 갈라치고 일어설 불꽃 같은 정치 정말 투혼을 불살라서 우리 상당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정치, 내 곁에 있는 정치를 정말 책임과 신뢰로서 보여드리겠다. 이럴 때 많은 응답을 받았고 저는 결국 저렇게 싸우면서 많이 달라 보이는 두 당이지만은 기실 별반 차이가 없는 저는 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차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콜라가 그 콜라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좀 다른 정치를 선택해달라는 담대한 변화. 이제는 변화를 선택할 시간이다. 이럴 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정치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뭔가 새로운 개혁적 에너지가 이 상당구에서 필요하다. 정치 1번지 시민만이 그걸 하실 수가 있다. 이럴 때 가장 응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전 그런 면에서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또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동안 이제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제 변화와 혁신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제 유세를 하고 계신데요. 왜 후보님께서 상당구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상당구는 정치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청주시 일원에서 2만 5천 명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발생했고 또 위기의 아동들이 발생했고 비정규직이 30%가 늘어났고 그리고 상당구는 그 와중에서도 경계선 바깥으로 가장 많이 밀려난 지역입니다. 상당구의 식당이 2,400개입니다. 4명씩 잡아도 10,000명이 먹고 살고 있어요. 네. 18만 인구 중에 10,000명이 요식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 과잉인 걸 알면서도 직장에서 구조조정되고 퇴출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밀려온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이 상태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빨리 손을 써서 디딤돌을 놓아주지 않으면은 5월이 되면은 국민 파산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당구는 정치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정치에 어떤 그 동아줄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네. 지금 당장 시민들이 목이 탈 때 물을 줄 수 있고 배고플 때 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바로 적시성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재정이 어떻다, 국회 또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일피일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정치가 정말 싫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
뭐 기다렸다 주면 많이 줄 것도 아닌데 네. 결국 그럴 때 우리 위기에 처한 많은 시민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정말 어떤 그 생명줄과 같은 정치의 도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저앉기 전에 목마를 때 물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만약에 그럼 후보님께서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대안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코로나 이전 사태로 절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대침체기에 들어선 그 세계 경제를 보더라도 코로나는 방역은 성공했으나 곧 닥쳐올 민생의 쓰나미는 아직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이걸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공공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에게 떠맡긴 보육, 의료, 교통, 환경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를 이제는 정부가 직접 떠안는 구조로 가는 공공의 시대다. 공적 가치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그나마 이번에 방역을 이겨낸 숨은 비결입니다마는 네. 사실 확진자가 한 2,000명, 3,000명만 더 늘어나도 무너질 뻔했어요. 계속 영리, 민영화, 이윤만 쫓다가 병상도 줄어들고 응급 시스템도 줄어들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공공의 시대예요. 그러면서 저는 일단 이 지역을 개발하고 성장하겠다 그러지만 전 인간에게 먼저 투자해야 된다. 사람 개발 성장이 먼저다. 뭐 도로 깔고 아파트 짓고 산업단지 놓고 그건 나중 일입니다, 솔직히. 네. 누구나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고 90%의 시민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는 거, 그거는 돌봄, 또 교육.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위기에 처한 사람들 옆에 정치가 손을 잡아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정치가 시급한 건데 이건 뭐 다 뒷전에 미루고 자기가 당선되면 뭐 개발한다, 성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그 말 안 하는 정치인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제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봤지만 그나마 이제 공공의료가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좀 지켜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모든 부분에서 이제 공적 가치가 이제 중요시 되면서 그렇습니다. 공공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당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후보님께서 생각할 때 상당구의 주요 현안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노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노인이란 말을 안 쓰고 장수 세대란 말을 쓰는데, 장수 세대, 네. 여기서 우리 장수 세대, 100세 시대 아니에요. 근데 상당구의 15%가 노인들이시고 그 중에 절반층이 빈곤층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노인이 제일 가난하고 그 중에 상당구는 특별히 더 가난합니다. 그리고 고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사회복지사를 대폭 확충시켜서 시설이 아닌 네. 이제 거주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네. 청주에서 3,600세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를 서로 안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지역 아동센터로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다 문 닫았는데 이 아이들 어디로 갑니까? 거기가 마지막 안전한 공간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도 그 아동센터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가장 열악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아이 나라고 왜 얘기합니까? 있는 아이들부터 잘 키우자. 여기에다 투자하자.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 강사들, 자영업자들, 또 이제 그 교통 종사자들 전부 위기에 처했잖아요. 이제 수입 제로입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이분들에게 일단은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떤 그 재난지원금 외에도 어떤 그 생계 손실을 이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서 지팡이를 만들어드리겠다.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회색빛 성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녹색 성장으로 우리가 핸들을 과감하게 틀어가지고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 그다음에 존중과 배려의 상당구로 우리의 시민 정신을 대개조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당군 일어설 수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아무리 개발 공약 내놔야 정부 돈 없어요.
국비 따오겠다 그러시는데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추경 편성하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다 코로나 재난에 쏟아봤는데 뭔 국비를 따옵니까? 그거 다 가짜 공약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재정의 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는 돌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2년간 지방의 국비 거의 안 내려옵니다. 그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밀려오는 민생의 쓰나미부터 막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이제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냐, 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코로나19 속에서 뭐 선거 운동을 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이제 뭐 상당 국민들 많이 만나 보셨잖아요. 네.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금천동에서 만난 65세 박모 씨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들이 4년 동안 계속 공무원 시험에 낙방했다 작년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첫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뭐 돈 많은 아빠처럼 뭐 스펙 쌓으라고 돈 준 거 없고 또 과외 공부 사교육 별로 못 시켰고 모든 게 미안했어요. 그러다 이제 첫 출근하는 아들 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30분 먼저 나가 차를 닦아줍니다. 손으로. 아이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들은 그만하라 그러지만 미안한 아빠는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박모, 우리 아버님이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미안해 해야 될 일입니다. 부와 학벌과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거기에 상위 10%에 못 들었다는 게 그게 아들에게 미안해지는 세상. 저 그거 바꾸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미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 우리 상당고의 모든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세습 사회에서 이제는 사회가 책임지는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니라 사회 찬스를 쓸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이 청년들에게 희망이에요. 취업 창업 아무리 지원하고 또 뭐 쉼터 놀이터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지방대 나왔다고 기죽지 말고 대학 못 갔다고 기죽지 말고 실력과 능력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드리겠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번에 또 이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네.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룰 것이다 하는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는 이미 4년간 국회의원을 했어요. 네, 네. 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저는 국회 개혁을 할 겁니다. 사실 지난날 국회가 여러분들께 많은 실망과 아픔을 드렸습니다. 거의 정쟁으로 얼룩져서 허구한 날 싸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4개월째 지금 학교 못 가는데도 지겹다 그래요. 국회는 8개월, 10개월씩 놀았어요. 그러면서도 지겹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런 국회를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작은 정당 정의당이 그래도 어엿하게 국회 개혁의 중심에 서 있어야, 개혁의 선두에 서 있어야 큰 당들이 기득권 싸움할 때 정치 개혁에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저 김종대는 단순한 한석이 아니에요. 결국은 개혁의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석입니다. 그런 만큼 가치가 다르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상당구 유권자분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선거운동으로 소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큰 당들은 100석을 넘게 확보하고 마지막 군소정당의 남은 의석까지 가로채갔습니다. 정의당은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없다면 천면 비정규직은 누가 대변하고 우리 노인과 여성, 아동들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정의당은 마지막 횃불입니다. 정의당의 의석은 작지만 그러나 그 존재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런 만큼 저 김종대에게 변화의 한 표를 찍어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대한 결단, 정치개혁은 투표하는 유권자의 손가락 끝에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시민들의 심판을 기다리며 겸허하게 한 표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의당 김종대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하늘빛이 돌아왔습니다. 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랐는데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 2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 선거날인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2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은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아침과 낮 사이 일교차가 무려 20도 넘게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난 뒤 현재는 제천, 단양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건조특보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내린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는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모두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영동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주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의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akes me getting back. I will hold you and walking in the daylight. You're my fever, my boy, and the things we'll